교육부가 대학의 무전공 도입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뒤에 이 입시 현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입시 분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.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이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대입 판도의 변화, 이 최승우 대학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 교육부가 이 무전공 도입을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 같다 이런 모양새인데요. 이럴 경우에 사실상 지금까지 입시 결과 분석이 이 무의미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요. 네, 그렇죠. 우선 융합인재 양성이나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란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요. 우선 입학 결과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쪼개서 학과로 선발하던 거를 광역 단위로 학부로 선발한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는 참고만 해야겠죠. 그래서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도 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른바 이과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. 이 무전공 확대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요? 우선 인기 학과들이 자연계 쪽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네. 실제로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전원이 합격자가 이과 학생들이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좀 유리한 면도 있죠. 네. 네, 입시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또 모든 수험생들이 마냥 또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변화를 주시해야 할 어떤 성적대라든지 계열의 학생들이 있을까요? 우선 크게 입시 전형이라는 게 내신 성적 위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교과와 학생들의 활동들을 종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, 그다음에 논술 전형, 수능 전형 뭐 이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잘게 준비하죠. 학과별로 자기의 꿈과 끼에 맞춰서 좀 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. 이제 앞으로 들어온 고교학점제도 그게 맞고요.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근데 무전공이라는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으로 뽑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전형이 조금 유리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? 우선 여러 통계를 보면 뭐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도 있고요. 여러 통계들 보면 자기의 어떤 학과와 전공에 맞춰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죠. 그래서 진로 결정이 좀 늦은 학생들, 그다음에 좀 광역 단위로 크게 넓게 공부하려고 했던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본격적인 도입은 일단 내년 네. 입시부터입니다. 네. 그런데 벌써부터 이 반수나 재수 준비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대학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.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무전공 그 퍼센트를 넣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시에 넣으려고 하는 대학들도 있고 해서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가는 거고요. 사실은 수능도 아주 단순하게 말아보면 대입 정시 모집도 수능 성적만 갖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무전공 입학이 이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. 그래서 대학도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전형, 수시에는 정시 모집에는 수능 전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. 그래서 무전공 제도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재수를 한다던가 반수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. 네,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
네, 그렇군요. 벌써부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. 네. 네,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럽긴 할 것 같아요. 예, 자기가 전공하려는 과, 뭐 국문과다, 법학과, 뭐 기계공학과다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. 또 과목에 맞춰서 뭐 공대면 수학과학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아직 확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곧 나올 거로 알고 있거든요.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착실하게 준비했던 학생들은 좀 당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올 텐데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학생 맞춰서 준비했던 학생들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빨리 발표할 필요 없이 대학이나 교육계 학생들, 학부모들 의견들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또 필요하다라는 네. 지적해 주셨습니다. 대학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 밝히지 않았습니다. 이 무전공 확대에 앞서서 이 대학과 교육 당국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우선 대학 측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. 좀 학사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우선 학과로 선발했다가 학부로 선발하는 거잖아요. 광역 단위로. 근데 기존에 제도가 있었어요. 서울대나 고대나 뭐 인하대나 이런 대학들이 그렇게 광역 단위로 선발을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25%로 꼭 맞춰야 되잖아요. 재정 지원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 학과의 서열이라고 할까요? 점수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통으로 뽑다 보면 학사 운영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 저도 들어요. 학과로 이렇게 학과 단위로 이렇게 과 대표도 있고요, 조교도 있고 이런 시절에서 이렇게 통으로 뽑으면 학사 운영도 있고 속칭 아이들의 충성도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문학을 비롯해서 기초학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기초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복수 전공, 뭐 부전공, 뭐 연계 전공, 전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인기 선호도 학과로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무전공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25%를 재정과 연계한다면 좀 기초학문 붕괴도 대학에서는 염려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정부나 교육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취지는 공감합니다. 빅블러 시대라고 하더라고요. 경계가 모호하고 학문 간의 경계, 뭐 학과 간의 경계가 다 모호해지는 시대인데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. 좀 대학 관계자들도 좀 하고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. 지금 올해 하지 않기로 한 건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생각은 듭니다. 네, 의대 정원 확대 이슈도 있는데 이 무전공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수험생들은 조금은 또 불안한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광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, 의대가. 그래서 의대 정원 증가가 유리한 학생들은 있겠죠. 그런데 뭐 공대를 잘 가려면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든지, 의대를 가려면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 과목을 좀 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과목별 특성이 있고, 또 의대라는 재학생 들어간 졸업생들을 물어보면 외워야 될 것도 좀 많고요. 또 공부 기간도 좀 길고요. 본인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어떤 좀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꿈과 끼와 진로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지 유행이라는 말이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유행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인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좀 떨리는 어떤 자기 꿈과 맞는 일을 선택해야지 입학 인원이 늘었다고 유불리만 따져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면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네. 네, 이 대학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어떤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네. 후속 조치도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